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지난 주말 바르셀로나 라민 야말이 미쳤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라나다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지로나를 잡았고요. 그리고 세비야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로나하고 승점차를 줄이면서 1위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라나다와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라나다를 상대로 지금 몇 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우리 야말이 나를 위로해줬습니다. 두 골, 특히 동점골, 세 번째 골 있죠, 바르셀로나의. 그 골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라나다전 한번 뒤돌아보면서 바르셀로나 전술 얘기도 하고 바르셀로나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고! 바르셀로나가 지난 라리가 24라운드 홈에서 그라나다를 상대했는데, 그리고 라민 야말이 전반 14분에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체스, 펠레스트리, 미겔에게 연속으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서 달아나면은 또다시 쫓아오고, 또 상대가 달아나면 바르셀로나가 쫓아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상당히 위력적이었어요. 레반도프스키가 컨디션을 회복했는지 정말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골까지 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득점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있긴 있었지만은 레반도프스키가 이 정도만 해줘도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라민 야말의 활약도 눈부셨거든요. 라민 야말이 두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세 골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수비죠. 수비 문제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경기에서도 3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면은 XG값에서 2.27 대 1.43, 점유율은 66 대 34. 슈팅 숫자가 같아요. 요 슈팅 숫자에서 하나 더 많긴 하지만은 결국 슈팅을 많이 허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경기 결과 바르셀로나는 1위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 10점 차. 사실 바르셀로나는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는 2위를 목표로 하되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라리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위 지로나하고의 승점 차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로나를 추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비야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3위 자리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라나다에게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라나다 상대로 2경기까지 포함해서 최근 5경기에서 3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악연을 끊을 필요성이 있었고 2경기에서 끊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수비 불안을 노출하면서 결국 2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전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차비 감독의 전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른쪽은 라민 야말이 넓게 펼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왼쪽에 페드리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서 중앙 쪽에 공격을 하고, 그리고 김도환이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책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왼쪽 풀백인 칸셀로가 위로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모습이 있었죠. 일단은 김도환이 위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고 페드리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는 걸 막아주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레반도프스키에게 득점 기회가 적지 않게 연결이 됐습니다. 다만 레반도프스키는 한 골에 멈추긴 했지만요. 크리스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면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크리스텐센이 수비할 때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비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지만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를 못했어요. 텐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도 상대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나오면서 실점을 하거나, 또는 상대가 빠르게 위치를 잡고 있는 가운데 상대 선수를 또다시 놓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실점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헤더에 의해서 실점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라나다의 수비도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그 사이 공간을 페드리하고 김도환이 잘 유린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의 주인공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워낙에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골까지 2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공격을 앞쪽에서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요. 측면에서 너무나 쉽게 크로스를 허용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마저 흔들리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죠. 사실 저는 테오 슈테겐이 돌아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요. 테오 슈테겐이 경기당 놀라운 선방을 두세 차례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3골이나 실점하면서 테오 슈테겐도 쉽지 않구나 이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찾지 못하면 결국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들어서 수비 실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경기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의 인터뷰를 보시죠. 차비 감독이 수비 실수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즉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경기를 치러야 한다. 초반에 앞서갈 때는 더욱 그렇다. 많은 찬스를 만들었음에도 후방에서 나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레알과 지로나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지로나도 수비가 단단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실점하는 장면 봤을 때에는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더 심각해. 이거 어찌할게요? 사실 차비 감독이 수비 조직력을 높여놨어야 돼요.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에서 변화가 너무 많았어.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20골 실점했는데 지금 몇 골이나 실점한 거야. 미친 거지, 미친 거야. 아니 자기가 수비 실수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수비 쪽에서의 조직력을 어떻게 해서든 높여놔야죠. 이 경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중앙 수비수가 이니고하고 쿠아르시가 나왔어요. 수비 라인에 아라우오, 쿤데, 이니고, 쿠바르시, 텐센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 발을 맞추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답답합니다. 여하튼 차비 감독은 승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수들도 팬들처럼 화가 나 있다. 이 경기 이겼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잃은 것이고 한 걸음 멀어졌다. 목표는 수건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리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렵죠. 많이 어렵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고 쉬운 경기에서는 대량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근데 바르셀로나는 쉬운 경기에서는 또 대량 실점을 또 하면서 이렇게 무승부가 되니까요.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화가 나죠. 여하튼 차비 감독 인터뷰를 봤을 때 수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는 공격 쪽에서도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시즌만큼 터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공격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수비가 뒷받침이 된다면 바르셀로나가 힘을 발휘할 텐데 수비가 과연 제 힘을 발휘할지 건재함을 회복할지 이것이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라민 야말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라민 야말이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볼터치가 69회, 슈팅 2개 했는데 2골을 넣은 거죠. 투샷 2킬, 드리블 3번에서 1번 성공했고요. 패스를 47회에서 33회 성공시켰는데 패스 성공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라민 야말이 워낙에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키패스 1회, 그리고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6세 213일의 나이에 최연소 멀티골을 기록하게 됐죠. 그전 기록은 지금 브라이턴에서 뛰고 있는 안수파티가 세웠습니다. 그 기록을 라민 야말이 넘어선 거죠. 라민 야말이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자신감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민 야말은 자신감만 뒷받침이 된다면 계속해서 공격 쪽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올 시즌 공식 33경기 출전해서 5골 5개의 도움입니다. 공격 포인트가 적은 건 아니에요. 나이 생각해보세요. 그 라민 야말이 하피냐 있을 때는 교체 출전을 주로 했거든요. 그거 고려한다면 공격 포인트 적은 거 아닙니다. 그 라리가 24경기에서 3골 4개의 도움인데 라리가에서도 골수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라리가에서의 득점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이 경기를 봤을 때 앞으로 득점력이 더 높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라민 야말 보는 재미에 바르셀로나 경기 본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라마시아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꿀애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있다. 특히 라민 야말의 활약은 눈부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비 불안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올 시즌 수비 불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우승한 거 레반도프스키가 득점했기 때문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비의 힘이었어요. 수비가 단단했거든요. 근데 수비 라인에 큰 변화가 없는데 수비 불안이 왔어. 지금 이 순간 수비 불안 심각합니다. 올 시즌에 총 35경기에서 50골 실점했어요.
얘 경기당 몇 골 실점한 거야? 한 1.2골? 1.3골? 이렇게 실점한 거죠. 그리고 3골 이상 실점한 경기가 총 7경기나 됩니다. 수비가 무너진 경기가 7경기나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놀라운 기록은 2024년 들어서 11경기 치렀는데 23골 실점했거든요. 유럽 5대 리그 중 최다 실점입니다. 지금 유럽 5대 리그 팀 중에서 수비가 가장 불안한 팀이 바르셀로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점하는 거 보면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실점해요. 빌드업 하다가 볼 빼앗겨가지고 역습 허용해서 실점하거나 앞쪽에서 압박하는데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해서 실점하거나 그리고 공중볼 다툼에서 위치 잘못 잡아가지고 결국 실점하거나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실점하는 장면 봤을 때 이거 데자부인가?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지지난 경기에도 이렇게 실점했는데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비 감독이 일단 수비 조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해야 되고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생각하기엔 라리가 4위 자리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라운드에 세비야에게 지고 빌바오가 이번 라운드에 무승부를 거뒀다 할지라도 빌바오의 기세도 대단하거든요. 빌바오도 올 시즌 라리가 4위 안으로 들어온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수비 불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프랭키 도용 이적설이 있었습니다. 2월 8일날 있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루이스 카노트 기자가 2월 8일에 에스포르트 3 옹지라는 프로그램에서 프랭키 도용이 이적 시장에서 오픈마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 프랭키 도용의 플레이 자체가 바르셀로나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 프랭키 도용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다만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르셀로나는 프랭키 도용을 잡고 싶어서 3개월 전에 이미 도용에게 재계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2029년까지 계약 기간이 있는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프랭키 도용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죠. 일단 프랭키 도용의 이적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프랭키 도용 이적설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제 역할을 하는 선수는 프랭키 도용이거든요. 꾸준히 일관되게 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프랭키 도용이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랭키 도용 이적설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타 구단들이 군침을 흘리는 선수. 바르셀로나는 재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르셀로나 초유 일정 보면은 셀타비고 원정 경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헤타페, 빌바오, 마요르카, 그리고 나서 다시 나폴리와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저는 어떤 경기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셀타비고 원정 경기도, 나폴리 원정 경기도, 헤타페 홈 경기도, 빌바오하고 원정 경기도 다 장담할 수 없는 경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챔피언스 리그하고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성적을 조금 더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간꿀에 좀 힘들어. 왜냐면 좋은 소식이 많지가 않아. 제가 여러 군데에서 축구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라민 야말 보는 재미로 그라나다전을 봤는데 그라나다전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셀타비고 원정 경기 펼치는데 셀타비고 원정 경기에 또 약한 면모가 있는 바르셀로나거든요. 셀타비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오늘은 제 방이 아니라 이스타TV에 와서 찍고 있는데 확실히 화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여기 기계가 좋아, 기계가. 그리고 기계가 좋다 보니까 말도 잘 나와. 저도 이런 스튜디오 갖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바르셀로나가 잘 나가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